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도 뭐 이 도어 스태핑 통해서 아니면 오늘 또 예결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항소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맞습니다. 또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바로 외압이다. 아니 외압이라는 건 권한 없는 사람이 예. 마치 그 지위의 힘을 빙자해가지고 그 힘을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걸 외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권한이 네. 있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외압이에요. 음. 아니 애초에 정말 의견이 달라가지고 수사팀이 끝까지 그 의견을 고수하고 네. 장관님께서 그 의견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면 그때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다. 근데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합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박정호 기자도 기자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럼 데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기자가 발제를 했는데 데스크가 보기에 그 기자의 발제가 선거 과정에서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제다. 네. 그래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바로 하지 마 이러니까 좀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다시 고려해봐도 이거는 지금의 선거 국면과 무관하게 반드시 추적해서 보도해야 될 비의 의혹이니까 반드시 보도해야 됩니다. 네. 의견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이거 선거 끝나고 해도 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드시 보도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그 편집에 대한 권한을 가진 예를 들면 편집장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아니면 알았어. 내가 위에 예를 들면 부장이면 부장 위에 내가 국장이랑 좀 상의해서 얘기해 볼게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섭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지휘권을 행사하겠지만 아하. 지휘권 행사의 단계에도 가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장관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어떻게 보면 검찰권 독립 차원에서 그리고 이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검찰권 행사에 검사의 검찰권 행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극도로 자제돼야 된다.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위 자체,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여기에 대해서 서면이나 이런 걸로 지휘를 한 것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냥 법무 이 간부들 음. 차관 포함해서 음. 얘기를 나누고 네, 신중히 이제 판단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라 네. 이 정도 얘기를 한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 또 윗선 개입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 하고 있는데 맞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 자 이제 대장동 사건 이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 해가지고 잠깐 예. 한 가지 전제될 게 있는데 예. 마치 이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항소 포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 판결문에 모두에 나옵니다. 서두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건은 이재명과 당시 성남시장 공무원 이재명을 포함한 성남시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건 별도 사건 33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그 재판장의 권한을 그 재판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서는 우리는 일체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그 사건에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피고인들의 해명을 들은 바도 없고 그 사건의 관여 여부에 대한 쟁점이 논의된 바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대전제에 네, 깔려 전제로 있는 출발해요. 것인데 판결문에 명시해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결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걸 다 못 보시고 어쨌든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주장을 보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여쭤볼게요. 네, 이 재판이 이번에 1심 선고하는 대장동 본류 재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여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범죄 수익 돈 얘기 계속합니다. 국민의힘 네. 쪽에서 범죄 수익 환수에 지장이 없는 건지 네. 이 두 가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일단 재판 중지돼 있지만 영향을 거기에 미치는지. 같이 이제 공동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의 경우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 진행되는 재판에서 나름대로 또 심리가 이루어져가지고 판단이 될 겁니다. 이 사건과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 진행되고 있는 정진상 재판을 보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판단이 될 거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범죄 수익을 이대로 확정되면은 이제 470억 원 이상은 환수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다. 그리고 검사가 못 다투는 거 아니냐? 이것도 완전히 가짜 뉴스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 실제 공사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는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몰수 필요성이 있는 몰수가 우리 법상 허용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얼마를 선고할 것인지만 정할 뿐이지 네. 실제 손해액은 이유에서 계산이 돼요.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도 판결을 보면 판결 이유에서 그럼 계산을 안 했느냐. 다 했어요. 다 해서 최종적으로 공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 그중에서 공사가 이미 가져온 금액 1,800억을 제외한 나머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냐. 네. 그게 1,128억이라고 특정을 해놨습니다. 1,128억. 예, 471억이 아니에요. 예. 1,128억 추진 금액이 아닙니다. 네. 그 1,128억이 확 되어 있고 항소심에 올라가서 검사는 그거보다 더 큰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해서 다툴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럼 거기서 또 그 부분이 판가름이 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2천억, 3천억으로 늘어나면 2천억, 3천억으로 늘어나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하면서 그거 검사 안 다툴 거예요? 어차피 지금 그 김만배 일당 등이 다 항소했잖아요. 그렇죠. 항소심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7,800, 뭐 7,400억, 뭐 이거 어마어마한 그 금액. 1심에서 검사는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특정한 것은 1,128억. 예. 왜 그렇게 되냐면 예. 검사의 주장이 그거예요. 뭐냐면 그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왜냐면 지분이 5대 5잖아요. 정확히 지분이 5대 5거든요. 예를 들면 그 성남에들에서 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은 50% 플러스 한 주예요. 왜냐면 경영 우선권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49.99%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민간업자와 성남도시공사가 5대 5로 갖고 있습니다. 지분을. 그러면 5대 5로 이익을 나누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5대 5가 아니라 최소 70%를 가져와야 된대요. 그래요? 네. 이유는 없어요. 적어도 70%는 가져야. 그게 이 인허가권의 값이다. 이유는 없어요. 다른 데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까? 70% 아니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네, 그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이 공적인 영역에서 70% 가져오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주장. 그래서 그 1심 판결문이 그렇게 적시하고 있어요. 검사는 적어도 70% 이상을 그 공사가 가져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못 가져왔다면 그게 손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하.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1심에서 판단을 내렸네요. 네, 이거 검사의 내렸어요. 주장에 대해서 네. 이거 아니다라는 네. 거. 네. 그래서 금액적인 차이가 좀 있게 나왔는데 엄청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 7천억 넘게 하는 그 얘기와 1심 재판 판단이 달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1,120억 그게 만약에 검찰 입장에서 이거 아닌데라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또 다툴 수가 있다. 다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네. 아파트 분양 수익, 그러니까 이건 택지 분양 사업이잖아요. 이른바 대장동 사업은. 그러니까 택지 분양 사업이 종료되고 별도로 이제 아파트 분양 용지를 네. 이제 김만배 등 일당이 받았어요.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애초에 아파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수익도 당연히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 참여도 안 했는데 공사는. 그리고 이상하네. 공사 내부에서 사업 참여를 안 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네. 어떤 이상한 특이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 가져와야 된대요. 다 좋습니다. 그럼 그거 가져와야 되는지 항소심에서 다투면 돼요. 못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검사들은 이거 돈 환수 이제 못하게 생겼다.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본인들이 이런 주장. 직접 몰수 추징 못한다 뿐이지 이후에서 다퉈가지고 이후에서 반영이 되면 어차피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 환수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범죄 수익 중 피해자가 있는 범죄 수익 은 피해자. 몰수 추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한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경제사범 사건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재용, 그다음 그 이전에 아버님이셨던 이건희 전 회장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많잖아요. 그다음에 현대차도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그룹 회장들 사건들에서 뇌물 사건이 아니고 업무상 배임 같은 배임 사건에서 몰수 추징합니까? 안 합니다. 왜? 피해자가 있어.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회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판시하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죠? 회사에 돈을 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걸 국가가 낼름 환수해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은 완전히 큰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는데 그걸 국가가 몰수 추징해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는데 전세 사기 금액이 소액이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권리 행사하기가 심히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대표적인 게 이제 국자 사기 범죄 사건 같은 것들인데 가해자를 민사법정에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예외적으로 거기서 이제 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해자가 직접 본인이 권리를 행사해서 피해 구제를 받기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해요. 그때는 정부가 대신 나서서
몰수해서 추징한 다음에 환부해 주는 거죠. 근데 대기업들이 그런 기업이고 자기가 스스로 권리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몰수 추징 안 하는 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능력이 없습니까? 그리고 몰수 추징 안 합니까? 지금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한 4건, 5건 정도가 병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추가 제기하고 추가 제기하고 추가 네네. 제기해서 그다음에 가압류 조치 등도 그 다 해놨습니다. 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형사 판결은 각자 책임 원칙이기 때문에 연대에서 배상 책임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민사는 연대 배상 책임이 가능합니다. 아니 연다 배상 책임으로 합니다. 다. 네. 민법 760조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7,800억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 네. 그건 가짜 뉴스.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그건. 그리고 환수 못한다는 것도 가짜 뉴스. 그다음에 네. 검사가 항소심에서 이 피해액을 다투지 못한다는 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항소심에서 열심히 다투면 됩니다. 지금보다 예.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뭐 저기 몰수 추징이 안 돼가지고 이 범죄 피해 수익이 환수가 안 될까봐 너무 고민하고 걱정은 된다면 항소심에서 열심히 다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영된 금액들이 다 나중에 민사 판결에서 반영해요. 네. 아니 이렇게 우리 변호사시기도 하고 네. 말씀 들으면은 이해가 되고 네. 그게 맞다라는 판단 내릴 수가 있는데 검사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추징 그래서 못한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공개적인 토론 자리에 나와서 토론하자고.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렇죠.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법조문 딱 세워놓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수익윤리규제법 제8조 네. 몰수, 제10조 추징, 범죄 피해 재산, 그 재산에 관한 범죄 거기에 355조, 356조 다 있습니다. 네. 횡령배임이죠. 그 재산에 대해서는 어허. 몰수할 수 없다, 추징할 수 없다. 그게 명시돼 있어요. 단지 부패재산 몰수법에서 6조의 특례를 둡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피해자가 여러 사정 등으로 뭐 장애인, 그죠, 뭐 그런 저축, 안 되는 예, 환수. 여러 사정 못하고. 등으로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적 권리 행사가 심히 곤란한 때여야 돼요. 네. 하하. 자,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중 누구라도 이 사안에 있어서 대장동 일단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주장. 그 당대표 되고 하세요 그러면. 당대표 되고. 네, 다 당대표급들이잖아요. 네. 급이 안 맞춰서. 야인으로 계시면 야인으로 계시면 네, 안 된다. 네, 당대표 되고 하세요. 그럼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네. 토론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동혁 대표가 토론하자고 하면 토론할 수 있겠죠. 정성호 장관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음. 아니 그리고 토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다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법사위에서 질의하고 예결위에서 예산 질의는 안 하고 계속 이것만 질의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네. 그러고 있는데 똑같은 거기 있는 국회의원 질문. 107명이 다 지금 장관님께 그걸 질의하고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장동혁 대표께서는 본인 항소 사건을 왜 포기했는지나 해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항소 포기 사건.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올해예요. 25년 1월 21일입니다. 원래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무조건 항소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 항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문에 네.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1심 판결문 존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도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따져 보니까 범죄 수익 관련해서도 항소심에서 다투도 되고 그냥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이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하자고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조국 지금 대표 후보도 글을 올려가지고 한동훈 씨가 나에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은 이미 올린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 글로 대신한다. 김규현 변호사가 한 씨와 1대1 TV 토론 원하고 있으니 한 씨는 장영 전 의원과 했던 것처럼 토론하기 바란다.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답변을 이미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토론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